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린 적이 없으시죠? 자,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차 함수,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제 4개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데,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총 5개의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차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끝나게 될 쯤이면 함수의 그래프를 9개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함수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단원 지수함수입니다. 여러분 페이지는 60쪽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라는 것은 일단 그 변수,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함수의 변수인 x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수 쪽에 붙어있는 함수를 말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y는 a의 x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을 하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밑이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1이 되지 않는다라는 밑의 전제를 깔아요. 왜냐하면 밑이 1이면 아무리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i의 값이 계속 상수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1로. 그렇기 때문에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갖게 돼요. 그래서 밑이 1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 법칙 계산할 때도 밑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해보자라고 얘기했죠.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전자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i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만약에 A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0보다 크다. 근데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지점에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몇 군데로 나눠질까요?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지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밑 조건이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달라지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밑이 만약에 1보다 큰 경우는 어떨까요? 라는 것을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y는 2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리가 맨 처음 함수를 배울 때 제일 처음에 접근을 해서 그래프를 파악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점찍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i가 만약에 x가 0이었다고 해볼까요? x가 0일 때는 자, y 값이 뭐예요?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가 무슨 값을 갖게 될까요? 2라는 값을 갖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여러분 이제 알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분모로 내려가서 2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시면 이 i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얘는 이쪽으로 점점 작아지려고 하는 그래프. 왜냐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점점 어떻게 돼요? 그 값이 작아지지만 0은 되지 않고 음수도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 x축을 뭐로 갖는? 점근선으로 갖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다면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정의 역은 뭐가 된다? 실수 전체예요. 어떠한 x값도 다 y값과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 y죠? y값은 어때요? 축을 기준으로 모두 어느 쪽에만 그려주고 있습니까? 위쪽에만 그려주고 있어요. 아래쪽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면 1이고 제가 양수이면 엄청 커질 거고 얘가 음수가 돼도 역수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쵸?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되는 것처럼요. 그래서 치역은 어때요? 0보다 아래쪽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y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i의 그래프는 무슨 선을 가져요? 점근선을 갖네요. 점근선은 무슨 축이에요? x축이 점근선이다.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x축은 뭐가 된다? y가 0이다 라는 거에서 점근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x축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모두 y가 0인 집단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i의 그래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증가 그래프네요. 그쵸? 증가 함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 x1과 x2가 있어. x1보다 x2가 클 때
똑같이 f 뭐보다? x1보다 fx2가 어때요? 큽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아이가 바로 뭐인 거야? 자,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밑이 뭐보다 큰 경우에 1보다 큰 경우에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일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0과 1 사이일 땐 어떨 것이냐? 자, 가장 대표적인 예로 y는 뭐를 해볼까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여기가 무슨 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x가 뭐라고 치면, 0이면 똑같이 1을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x가 1이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1,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x가 2일 때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늘릴게요. 여기가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는 뭐야? 2에 마이너스 1에 x승 이렇게 놔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가 되겠죠? 아, 여기를 지나가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때요?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아, 이 아이하고 따져주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자, 이 아이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죠. 그쵸?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x 대신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다. x의 부호를 바꾸고 싶어요. 무슨 대칭인가요? 그렇죠? y축 대칭입니다.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뭐 대칭이다? y축 대칭의 형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는 증가하는 그래프, 얘는 뭐 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구나. 그러면 이 아이도 특징을 잘 파악을 해보면 첫 번째 정의역은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일 거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은 축보다 아래쪽이 그려지지 않는다. y는 0보다 큰 집단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쵸? 세 번째, 점근선은 y는 0, x축이다. 즉 x축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는 x가 커질 때 y 값은 어떻게 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감소함수의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에 자, x1과 x2가 더 큰 경우에 함수값 fx1과 fx2를 비교해 볼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지수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일단 a가 1보다 크면 이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뭐 한다? 증가함수이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면 무슨 그래프구나? 감소함수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평행이동이나 뭐 대칭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바뀌지 않게끔 해주는 건 1차 함수의 기울기였었죠. 2차 함수에서는 어떤 거였죠? x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했다. 그쵸? 한번 해볼까요? 참고로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아이들을 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a 값이 똑같다면 평행이동했을 때 모양이 겹칠 거다. 그쵸? 그 다음에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인 a가 똑같다면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겹칠 거다. 그 다음에 y는 x 빼기 m 더하기 n분의 k다. 이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k 값이 똑같다면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겹칠 거다. 그 다음에 y는 루트 ax 더하기 b 플러스 c 이런 꼴의 무리함수라면 자, 뭐가 똑같다면 x 앞에 있는 개수인 이 a 값이 똑같다면 그래프 모양이 완전히 겹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함수도 배울 거예요. y는 x 빼기 m 더하기 n꼴. 즉 얘도 평행이동이라는 걸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x 밑에 있는 이 밑수가 똑같아야 그래프를 평행이동했을 때 완전히 겹칠 거다라는 겁니다. 즉 이 i가 바로 뭐를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아이를 조금 더 늘려보거나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어떤 형태를 갖느냐. 그러면 봅시다. 요거 그대로 y는 3의 x제곱으로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1일 때 뭐가 돼요? 3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을 여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 아이는 고정된 점이에요. 일명 정점이라고 불리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그래프 할 때 요 아이가 변한다고 해도 그래프 모양의 그 점은 지나가는 건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면서 얘는 더 빠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요. 얘는 더 가파르게 감소합니다. 딱 한 번에 얘가 반전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여기가 반전 쭉 같이 뭐 얘가 계속 위에 거는 계속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요 기준을 지점으로 얘는 더 올라가고 얘는 더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 a의 값이 커지잖아요. 이 a의 값이 커지면 이런 느낌이죠. 얘는 y축에 점점 가깝고 얘는 무슨 축에 점점 가까워져요? x축에 가까워져요. 즉, 좀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 더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축에 좀 더 가까워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 2분의 1의 x제곱을 했다면 비교하는 차원에서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자 생각해봐. 우리가 얘가 있었잖아. 이 아이랑 무슨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이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저 아이를 살짝 요렇게 된 아이. 요렇게 된 아이가 y는 2의 x였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 아이. 이렇게 된 아이가 y는 3의 x제곱이었겠죠. 그럼 걔랑 y축 대칭을 하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도 똑같이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더 많이 가파르게, 여기 더 가파르게. 아, 얘는 이 밑에 있는 값. 이 밑에 있는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축과 가까워지려고 할 거야? y축과 x축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려는 거죠. 즉,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완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아, 저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무슨 값이구나. A 값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 아이의 절대값이 커지면 양수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무슨 축과 가까워진다? y축과 가까워지면 A의 절대값이 커진 케이스죠. 이차 함수 같은 경우도 양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된 아이가 A의 절대값이 커지면 폭이 어떻게 돼요? 좁아요. 즉 축과 가까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도. 그쵸? 그 다음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됐었던 형태가 그쵸? 이 아이의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구조로 간다 이랬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이 아이의 절대값이 커지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점점 위로 x축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는 형태의 그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지수함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수함수는 양수를 먼저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아이가 저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여기를 기준으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더 가파르게 내려가서 이 축과 더 많이 가까이 붙으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a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갖고 자, 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되게 중요하니까 다 정리해 놓도록 하시고요. 달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고 그래프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 156번 가봅시다. 자, 함수 fx는 a의 x제곱이에요. 자, 그랬을 때 f 마이너스 1이 2일 때 이랬습니다.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가 2가 a의 마이너스 1승이래요.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아가들 a가 2분의 1이 된다는 건 그래프를 대충 그려놓으세요.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0과 1 사이의 값이니까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고정된 정점 뭐, 0,1이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F3은 8분의 1이다 그랬습니다. fx가 a값이 2분의 1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x자리에다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3승은 8분의 1 맞네요. 그쵸? 그래프가 1, 2, 4분면 지나간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x축과 절대 만나지 않죠. 왜? x축이 뭐예요? 점근선이었잖아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그랬어. 그쵸? 감소함수.
거기 문제에다가 리을에다가 형광펜 하세요. 그 말 뜻이 바로 뭐야? x1보다 x2가 클 때, x는 증가하고 있는데 y값은 부동호 방향이 뒤집어지죠. 이 말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감소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광펜 쫙 표시하시고 아 이게 무슨 뜻이다? 감소함수라는 뜻이다 라고 파란색 볼펜으로 감소함수 써놓도록 합니다. 이 말뜻은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기호 자체를. 알겠죠? 자, 그래서 156번의 답은 뭘까요? 뭐가 안 나? 디귿은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디귿은 안 된다. 그러면 뒤로 넘겨서 이제 1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얘가 증가하는 그래프네요. 그쵸? 자, 그리고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뭐일 거고 M일 거고 여기가 N일 때 여기는 B가 될 거다. Y는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M 곱하기 N이 81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넣어볼게요. 자, 보면 이 I는 3의 무슨 제곱?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이 3의 81은 3의 4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지수법칙 배웠습니다. 밑이 똑같아요. 그러면 3의 얘는 뭘까? A 플러스 B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플러스 B 값은 뭐다? 답은 뭐다? 4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64번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64번. 아이고. 앞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164번을 보면 자, 대소를 비교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그쵸? 첫 번째. 자, 6제곱근 16. 그 다음에 4제곱근의 8. 그 다음에 2의 0.7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아가들 대소를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밑이 만약에 똑같다고 치면 자,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지수함수의 개념으로 접목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일단 요 i를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 2에 여기는 분모로 가고 여기는 어디로 가요? 분자로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2에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2의 3승이니까 분자로 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2에 얘는 10분의 뭐다? 7이다. 이렇게 둘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그래프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먼저 그려볼게요. 이 아이는 밑이 뭐보다 큰가요? 1보다 큽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여기다가 1을 그리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x에 해당하는 i가 바로 6분의 4 뭐예요? 4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7 이렇게 될 거야. 이 아이의 순서만 잡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뭘로 할까요? 뭘로 해야 되나요? 60으로 해야 되나요? 자, 얘는 40인 거고 얘는 4, 1은 4, 4, 5, 15, 45, 6, 7에 42 이렇게 되네요. 얘가 제일 크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4분의 3 맞나요? 그 다음에 10분의 7 그 다음에 여기에 6분의 4쯤이 올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2의 6분의 4승은 얘예요, 얘. 요 값. 그 다음에 2의 10분의 7승은 얘가 되는 거고, 그쵸? 2의 4분의 3승은 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가장 위에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결론은 뭐인가? 지수가 클수록 전체 값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큰 거 순서대로 대소관계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루트 0.2 그 다음에 루트 0.04의 3제곱 루트 0.008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얘를 5분의 1로 바꿀게요. 앞에 2가 생략된 거니까 2분의 1 맞습니까? 얘는 100분의 4죠. 그러니까 10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5분의 1의 제곱인 거랑 똑같죠. 그래서 5분의 1에 3분의 2 이렇게 둘게요. 얘는 분모의 안에 있는 건 분자에. 얘는 1000분의 8인 거니까 10분의 2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 얘는 분모에 여기는 분자에 이렇게 가겠네요. 그럼 얘도 그래프 분석으로 한다고 치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0과 1 사이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할 거예요?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에서 여기가 2분의 1. 그쵸? 여기가 뭐예요? 3분의 2, 여기가 4분의 3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2분의 1일 때가 가장 위에 있고 4분의 3일 때가 가장 아래에 있을 거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의 결론은 밑이 뭐랑 뭐 사이면 0과 1 사이면 지수가 클수록 전체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대소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뒤로 넘겨서 이제 우리는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이 기본형을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이 8번째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네요. 그쵸? 자, 2번째.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걸 배웠죠. fx, y는 0이라는 어떤 함수식이 있어요. 그쵸? x하고 y로 이루어진 함수식이 있는데 그 i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러면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대로 두는 건데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부호를 어떻게 썼습니까? 바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었죠? f에 x 자리에 x 빼기 m을 집어넣고 y 자리에 y 빼기 n을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유리함수 같은 경우도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가 원래 y 플러스 2는 x자리 밑에다가 x 빼기 3분의 2 이렇게 쓰는 거였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y축 평행이동은 부호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처럼 보이게끔 됐었던 거죠. 맞습니까? 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가 무리함수를 정리했었을 때도 자, y는 루트 2x라는 i를 똑같이 평행이동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어차피 요 i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i라고 했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루트 묶어주고 2로 묶어주는 거죠. 왜? x 뒤에다 쓰는 거야. 2x 뒤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x 뒤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고 y 플러스인데 이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지수함수도 똑같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자,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똑같아. 자,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치면 어떻게 해주는 거야? y는 a라고 쓰시고 여기에다가, 그쵸? 왜? 지수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x 뒤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요? x 빼기 m 쓰고 원래 y 빼기 n인데 옮겨서 더하기 n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역시 뭐야?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지수함수의 무슨 이동 해볼까요? 대칭이동. 자, 아가들. 대칭이동은 계속 내내 해오고 있었죠. 그쵸? 만약에 첫 번째 x축 대칭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y 대신 뭐를 넣는다? 마이너스 y 넣는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대칭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 넣는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하고 싶어요.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는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y는 x 대칭하고 싶어요. 그러면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집어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칭 이동은 비교적 안 까먹는 편인데 가끔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되게 헷갈려 하는 경우들, y는 x 대칭하고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정리해서 써 놓을게요. 그래서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서 밑에 참고에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여기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의 대칭 되어 있죠? 그 밑에 두 개에다가 요거 정도만 추가로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정도만 파란색으로 써 놓도록 합니다. 추가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y는 a의 x제곱을 오케이? 자, 해볼게요. x축 대칭 이동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y의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렇게.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의 a의 x제곱 이렇게 될 거란 얘기고요. y축 대칭 이동하세요. 그러면 뭐인 거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라 y는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하면 a분의 1의 전체 x제곱으로 바뀌게 될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그쵸? y는 x 대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아마 여기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역함수 관계가 돼서 로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잠깐 한번 해볼까? 자, 그러면은 x는 a의 무슨 승이에요? y승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 지수를 주인공으로 삼고 싶은 게 얘를 끌어내리는 게 로그 역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끌어내리면 y는 로그가 붙게 되고 이 밑은 밑 그대로 간다 그랬어. 로그 a의 x다 라고 되기 때문에 y는 x 대칭하면 로그 함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지수 함수는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라 1대1 대응이 맞았거든요.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고1 때 배웠죠. 그러면 지수 함수는 뭐이다? 지수 함수는 뭐이다? 지수 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파악하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앞으로 넘어가서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다 하셨죠? 정리 안 한 사람들은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기다려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스톱하고 부족한 부분을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과 점근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첫 번째, y는 2에 x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자가들. 자, 이 아이의 그래프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아이의 그래프는 뭘까요?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였어. 그쵸? 이 그래프를 자, x 플러스 1인 거 보니까 x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쵸?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3만큼 무슨 이동이 되었구나? 평행 이동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평행 이동이 된 거야. 그러면 자, 선생님은 기본 형태부터 먼저 그래프를 그리겠어요. 살짝. 그리고 0,1 이 아이를 점근선을 이렇게 살짝 그려놓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 원래 이 아이가 점근선이었죠. 이 점근선은 y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끌어내려지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자,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점근선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로 내려가요. 이 밑으로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점근선이 그대로 내려가고요. 이 정점이 중요해요. 이 정점을 그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내리세요. 그 아이가 새로운 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 여기를 지나가고 얘 아래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쵸? 이렇게 그리시면 요 i가 그래프고요. 여기가 이왕이면 x가 0일 때 구해놓으면 좋아요. x가 0일 때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1. 얘가 y 절편이니까. 그쵸? 그래서 자 점근선 표시하시고 이렇게 잡으시고 반드시 그려야 되는 게 이거 정점. 그 다음에 여기 y 절편. 이렇게 되면 그래프 되게 제대로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치역 그랬네요. 치역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모두 위에 그려져 있죠. 그래서 치역 y를 모아놨는데 y는 마이너스 3보다 모두 큰 i가 치역의 범위예요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은 여기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뭐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뭐다? 마이너스 3이에요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가볼게요. 자, 두 번째 y는 3분의 1의 x 빼기 2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예요. 자, 이 아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원래 y는 어떤 그래프예요?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뭐만큼?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예요 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잡을게요. 원래 이 아이 점근선 0,1이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원래 살짝 그려봐. 연필로 살짝 그리는 거. 난 이렇게 된 그래프였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y축 방향으로 뭐만큼? 1만큼 위로 올라갔구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점근선이 여기가 될 거예요. y는 1이 점근선이 될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0,1이 뭐 컴마? 두 칸 가고 한 칸 가는 거죠. 이렇게. 두 칸 가고 한 칸 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 0,1이었던 아이가 뭐야? 2,2로 이동할 거란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아래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겠죠. 이렇게. 여기 아래를 못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절편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그쵸? 그럼 뭐예요? 3분의 1이면 9. 그쵸? 왜냐면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3의 제곱되죠. 9 더하기 1에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구나. y절편이 10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이의 치역은 y를 모아놨는데 이 y는 1을 기준으로 모두 위에 그려져 있네요. 그래서 y바 y는 1보다 모두 큽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뭐다? 1입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유형 5번, 17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1번. 볼게요. 함수 y는 2의 x제곱. 자, 이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이제 먼저 평행이동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여러분 평행이동은 웬만해선 잘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y는 2의 x 뒤에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2 쓰시고 y는 크게 1 이렇게 쓰시면 평행이동 끝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평행이동한 후 이 아이를 뭐 대칭하래요? y축 대칭하래요. 그러면 y축에 대칭이동한다는 것은 뭐의 부호가 반대? x의 부호만 반대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고 x의 부호만. 그러면 y는 2의 x의 부호만. 여기는 x의 부호만 반대하는 겁니다. 전체 아닙니다. x의 부호만 반대해서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렇게 대칭이동하였더니 이 i랑 뭐가 똑같아졌대요? y는 a 곱하기 2분의 1의 x 플러스 b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애가 되었다. a랑 b 값을 결정하세요 라는 거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식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요 y는 2의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야 지수끼리 더해져서 이 꼴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y는 2의 제곱은 4,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의 x승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이 모양꼴로 바뀌어진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a는 4예요. b는 뭐예요? 1이에요. 라고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몇 번? 6번. 자, 17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지금 강의를 계속 길게 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보면 함수 y는 2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8 곱하기 2의 x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4시간 반째 강의 연강 중이에요. 단 1분도 못 쉬고 있습니다. 자, y는 2x제곱, y는 8 곱하기 2x제곱의 그래프랑 두 직선, y는 2, y는 8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아가들,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똑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x 밑에 있는 수가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을 때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부러진 정도, 그 곡선을 우리가 지금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곡선의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미적분형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구부러진 부분하고 잘라가지고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i를 잠깐 정리하면 2의 3승 곱하기 2의 x. 그래서 얘는 2의 x 더하기 3 이렇게 바꿀게요. 아, 그럼 이 그래프는 저기가 1이고 그 다음 1일 때 2. 자, 이렇게 된 그래프다. 얘가 y는 2의 x제곱이에요. 그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뭐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 얘는. 그쵸? 얘가 플러스 3인 거니까.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맞습니까? 여기서 시작하고 얘가 만약에 2가 되고 싶다. 그러면 x가 뭐가 돼야 될까? 여기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그쵸?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된 아이랑 y는 뭐예요? 2. 여기가 이거네요. 그쵸? 이랑 이중 잡을게. 이렇게. y는 8. 얘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y가 8이 되려면 얘는 2의 3승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x좌표는 3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얘가 8이 되려면 2의 3승인 거기 때문에 x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돼요. 그림을 정말 거지같이 그렸네요. 그렇죠? 다시 그려보자. 여기 보면 너무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군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 보자. 여기서 자, 1. 여기가 1이고요. 1일 때 2. 그쵸? 2. 그 다음에 3이 될 때 8. 1, 2, 3, 4, 5, 6, 7, 8. 어구야. 여기까지 올라가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그래프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인 거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일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3칸 갔을 때, 그쵸? 얘가 0일 때 뭐가 되는 거야? 8.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8.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2일 때 y는 2부터 이렇게 y는 8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그쵸? 근데 2일 때가 뭐예요? 여기가 2가 되려면 x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2가 되려면은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요만큼이 몇 칸이에요? 3칸.
그리고 여기가 3이었기 때문에 요만큼 더 몇 칸이에요? 3칸입니다. 오케이? 자,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는 이렇게 잡았을 때 이만큼의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요 넓이가 이쪽으로 똑같이 이렇게 내리고 여기 똑같이 내렸을 때 이만큼의 넓이랑 무조건 어떨 거란 얘기예요? 똑같을 거란 얘기예요. 왜? 그래프가 흩어진 정도가 똑같아요. 구부러진 정도가. 여기가 똑같이 3이고. 그렇죠? 여기도 높이가 똑같이 8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요 아이의 넓이로 대신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3, 세로는 8에서 뭐를 뺀 거야? 2를 뺀 거죠? 그쵸? 아,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는구나. 8에서 요만큼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요 아이가 1로 이동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왜? 여기 2칸이고 여기 똑같이 2칸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2였으니까 8에서 2 뺐으니까 뭐다? 6. 그래서 3, 6 뭐다? 18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선 그림을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요 아이가 이쪽으로 옮겨서 푼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왜 그런 거예요, 선생님? 밑이 어떻기 때문이에요? 똑같기 때문이에요. 밑이 똑같은 아이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프가 포개어져서 자, 똑같은 부분을 옮겨서 뭐예요? 직사각형의 넓이로 대신 구하라라는 거예요. 선생님, 만약에 밑이 여기가 2의 x승이고 얘가 3의 x승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과정에선 절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를 묻는다고 하면 아, 밑이 똑같고 나는 내가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푸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 단원입니다.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가보도록 할게요. 분필이 부러져서 잠시만. 자,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A의 x승꼴이 반복되는 경우 지수함수 엄청 중요합니다. 최대 최소 문제. 자, 보도록 할게요. 182번. 여기 보면 정의역이 x가 0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로 되어 있고요.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20은 자, x는 a일 때 최소값 뭐를 갖는다? b를 갖는다. 그쵸? 그 다음에 x는 뭐일 때? c일 때 최대값 d를 갖는다. 이렇게 줬네요. 자, 여러분, 자, 지수함수의 최대최소나 로그함수의 최대최소를 안 내는 학교는 없습니다.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서 여기 부분 되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니까 유형을 잘 익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잘 찔러봅시다. 여기를 보면 2의 x승이 보이고 얘는 4의 x승은 2의 x승 꼴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2의 x승의 제곱으로 바꿀게요. 선생님 이게 왜요? 자, 이거죠. 2의 제곱의 x승인데 얘네들을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2의 x승의 제곱으로 바꾼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y는 2의 x승의 제곱 빼기 요거 정리할게요. 2의 3승인 거니까 8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20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보여요? 치환해야 될 대상이 보이죠? 여러분 유형 8번에다가 별표하세요. 여기다가 별표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할 겁니까? 치환할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 풀이 있죠? 풀이에다가 꼭 쓰세요. 자, 치환한 경우에는 자, 치환한 문자의 범위부터 구한다. 자, 치환한 경우에는 치환한 문자, 내가 그 치환해서 그럼 그 치환한 아이의 범위부터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한다, 구해놓는다 라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치환한 경우에는 치환한 문자의 범위부터 반드시 구해놓는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걸 치환했다 그러면 치환한 이 i는 범위가 실수 전체인가? 아니면 제한된 범위인가부터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말이 뭔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 저는 2의 x승 있죠? 이 2의 x승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y는 t의 제곱 빼기 8t 더하기 이제 20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는데 이때 치환한 i가 t죠? 뭐의 범위 구해야 된다고? t의 범위부터 구해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 그거 어떻게 구해요 도대체? 그러면 이거죠. 여기가 x축일 때 요 i가 t축이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2의 x제곱을 구할 거야. 여기가 1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2의 x제곱이 t니까 범위를 구할게요.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다루래요. 0부터 3까지만. 그러면 0부터 x가 0일 때부터 x가 뭐일 때까지만. 3일 때까지 딱 요만큼만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딱 요만큼만. 그럼 이 t는 여기가 1이죠. t가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 t 값은 딱 요 파란색의 그림이 그려지는 y의 범위는 y가 여기 t죠. 이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쵸? 아, 그렇구나. t의 범위가 1부터 8까지였구나.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y는 t제곱 빼기 8t 더하기 20이라는 이차 함수를 딱 이 범위에서만 그려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축이 t는 4일 때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잡고 얘랑 얘랑이 똑같은데 나는 1부터 간다고 했으니까 여기 1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여기 몇 칸 갔어? 3칸 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3칸.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7이 될 거고. 됐어요. 그러면 나는 1부터 뭐야? 8까지인 거니까 이쯤에 뭐라고 두자? 8이라고 두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래프가 1부터 8까지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죠. 내가 그린 빨간색만 잘 째려봐요. 최대 최소는 위아래예요. 어디가 제일 위에 있고 어디가 제일 아래인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건 t가 뭐일 때요? 8일 때. 그러면 t가 8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8을 집어넣어야 돼요. 8, 8에 64 빼기 8, 8에 64. 계산하기 쉽게 해줬네. 20. 그쵸? 최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건데 여기가 가장 아래에 있죠. t가 뭐일 때? 4일 때. t가 4일 때 최소값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t에다 집어넣읍시다. 4, 4, 16. 8, 4, 32. 더하기 20인 거 36인 거니까 답은 뭐예요? 4.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건 t값이 아니라 x값이네. 최대랑 최소는 구했는데 자, 최소값은 여기가 4, b는 4인 거고 최대값은 20은 맞아. 근데 나는 t값을 구한 거거든요. 쟤를 뭐로 다시 바꿔야 돼요? x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t가 뭐였어? 우리가 뭐를 치환했었죠? 2의 x제곱을 치환했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8이 될 때니까 여기서 x는 뭐일 때? 3. 2의 x제곱이 4가 될 때니까 여기는 x가 뭐일 때? 2일 때였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이용한 최대 최소네요. 자, 186번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함수 y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이고 아니구나. 더하기 6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것을 물어봤어요. 이것도 똑같이 x가 뭐일 때?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아가들 자, 왠지 이 i를 얘네들과 관련된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4의 x는 2의 x의 제곱이에요. 더하기 얘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아이를 얘로 표현을 한다고 치면 이 아이는 잘 생각해 보는 거죠. 얘를 내가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치면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아이를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에 빼기 2배의 얘네들을 곱한 건데 역수들이죠, 역수. 역수 곱하면 뭐 돼요?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드디어 치환하고 싶은 요 대상이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요 아이가 치환하고 싶은 대상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치환했을 때 y는 여긴 거니까 t 제곱 플러스 6t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 치환했으니까 뭐의 범위부터 구한다? t의 범위. 이 아이의 범위를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의 범위를 구할 때 뭐를 쓴다? 산술기하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부등식 중에서 코씨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산술기하는 앞으로도 계속 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 산술기하가 뭐였더라요? 자, 풀이 밑에다 쓰도록 하세요. 자, 산술기하 평균 정리하는 거죠? 까먹었을 거니까.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그쵸? A랑 B를 더한 I는 크거나 같아요. 이 루트 뭐야? A, B 이렇게.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는 거였죠.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었어. 이거를 자, 문제를 적어 놓도록 합니다. 다 적었을까요? 이거 꼭 적어 놓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를 보면 얘가 t였거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 쓸 때요. 얘랑 얘랑이 서로 역수 꼴일 때 있죠. 우리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볼 때 이런 꼴 있죠. 여기 숫자여도 상관이 없어. 얘랑 얘랑이 이렇게 역수 꼴일 때 진짜 산술기하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양수인데 역수 꼴이야. 그럼 진짜 산술기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그 케이스인 거죠. 왜냐면 얘는 2의 x승 더하기 2의 x승분의 1이거든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예요. 그러면서 서로 역수 조건이야. 그럼 얘는 산술기하. 크거나 같다, 2 루트, 얘를 곱하는 거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이 아이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얘를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t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군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지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최대 최소 문제를 가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도 이제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았을 때 t가 뭐다? 마이너스 3이에요. 그쵸? 축. 꼭지점에서 축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2보다 아래. 그럼 이쪽이 2겠네? 여기가 2.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그것보다 크거나 같죠. 이제 빨간색 쪽에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아, 그럼 이 아이는 무슨 값이 없어? 최대값 없어. 왜냐면 계속 끝없이 커질 거니까. 무슨 값만 있어? t가 2일 때 여기서 무슨 값 가질 거야? 최소값 가질 거예요. 그러면 아, 최소값은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 4, 6이 12, 빼기 2예요. 그럼 14네. 최소값은 14예요. 그리고 그때의 t값은 2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때의 t값이 아니라 x값을 물어봤죠. 근데 이 t가 2라는 것은 얘가 2였단 얘기죠. 뭐가 성립할 때였단 얘기야? 등호가 성립할 때였을 거란 얘기인 거네요. 그쵸? 그러면 아, 이 아이랑 어떨 때? 같을 때 x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같을 때인 거니까 뭐예요? 2의 x승의 제곱이 1일 때 그러면 2의 x승이 얘는 음수가 없으니까 뿔마 1이 아니라 그냥 1이란 얘기네. 그러면 x가 뭐일 때란 얘기야? 1은 2의 0승과 똑같은 말이죠? 아, 그러면은 x가
0일 때 최소값 14를 가져요 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형 8번하고 9번 어렵습니다. 유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려워요. 자, 이거랑 관련된 변형 문제들이 내는데 크게 다르지 않게 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유형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유형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려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는데 내가 다시 풀어봐. 안 됐어. 그러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선생님한테 우르르 와서 갖고 와서 선생님 이게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였더라요? 전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는 건가요? 자꾸 물어봐서 자기 걸로 만들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 지수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 대칭이동, 최대 최소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문제가 중단원이 꽤 많네요. 열심히 풀어보시고 우리 질문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